관람자의 목에서 이제 자기 삼부에서 자기라는 어떤 자기냐, 선망 7장에서 2014년 여름 어머니는 옥스퍼드 존 레드클리프 병원과 외과 응급실에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진단되지 않은 뇌질환이었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대장암으로 입원했기 때문에 신경학적인 문제는 예상치 못했다. 브리즈번에서 학교에 참석하고 있었던 나는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며 서둘러 돌아왔다. 어머니는 회복했지만 어머니가 천천히 해체되던 기억은 내게 남아있다. 어머니 당신은 다행히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8년 여름 우리는 기록적인 폭염과 월드컵 경기의 열대 한복판에 이번엔 식물응한 상태가 아니다. 대신에 83살인 어머니는 내가 보기에 병원성 선망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어머니 자신과 세상에 대한 감각이 분리되는 다른 질병이었다. 2주 전에 어머니는 장에 심한 통증을 느껴서 레드클리프 병원에 급히 입원한 터였다. 이틀간의 병원에 입원하며 수술하지 않고도 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보던 중에서 어머니는 극심한 한각과 망상을 일으켰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으려고 불이 있던 차를 몰고 왔다. 선망은 16세기에 빗나가고 혼란스럽던 뜻의 라틴어 델리라리에서 유래했다. 사전에서는 선망을 불안환상 부조화로 특정되는 급성정신 장애 상태라고 정의한다. 만성 대행성 질환인 치매와 달리 선망은 보통 일시적이다. 점차 심해지거나 사라들며 몇 주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선망이라는 단어는 빅토리아 시대에서 정신병원을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21세기 영국 병원에서 이 말을 진단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놀랐다. 하지만 정신의학이 얼마나 멀리 나아가지 못했는지 떠올리게 해주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다지 놀랍지 않기도 하다. 어머니의 상태는 선망의 사전적인 정의에 꼭 들어맞았다. 병동에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머니는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서 웃지도 않고 부스스한 모습에 평간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벽을 기어오르는 사람들을 보았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어디에 여기 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현실이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있었다. 가장 끔찍한 날은 금요일에 찾아왔다. 어머니는 아무도 믿지 않고 자신이 거대하고 잔인한 실험의 피해자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악의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목적으로 자신에게 약을 먹여서 의도적으로 환각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소에는 매력적이고 상냥한 어머니지만은 그날은 병원에서 보내달라고 간호사들에게 소리치며 계속 탈출하려고 했고 의사들에게 미친 과학자 아들을 내보내라고 악을 썼다. 이건 우리 어머니가 아니다. 어머니를 닮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아니다. 병원성 선망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에는 간질, 감염, 컨서슬, 발열, 탈수, 음식, 수면 부족, 약물 부작용 이런 것이다. 모든 것이 어머니에게 적용된다. 장소의 생경함은 왜 이 특정 선망이 병원성인지 설명해준다. 외과 응급실에서 현실성 분리된 것은 없다. 끊임없이 빅빅대는 소리와 번쩍이는 불빛. 그래서 매일 똑같다. 선망은 의학적인 응급 상황이지만 보통 진단되거나 치료되지 않는다. 환자는 신체 질병 때문에 입원했으므로 질병이 치료의 목적이지 치료의 과정에서 발병하는 마음이나 뇌의 문제는 치료의 목적이 아니다. 선망. 선망의 무작위적인 경우는 흔치 않다. 어머니가 보이는 선망의 특정 세부는 논리가 틀어져 있다. 어머니는 자신이 내가 주도하고 모두가 가담한 비겁한 실험의 피해자라고 믿고 그렇게 알고 있다. 나는 분명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기는 하지만 병원에 오면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의학 기록을 뒤적이며 의사나 상담사에게 신생물 딸림 내용 같은 끔찍한 말을 중얼거리는 아들과 의사를 넘나드는 이상한 정체성을 얻게 된다. 내는 항상 최선의 추측을 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어머니의 행동 변화에는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다. 어머니가 말하는 문장은 유창하지 않고 가까이 단어가 문절되어 있다. 내 삶을 바깥에서 보면 비현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어머니의 유일한 가족이니 여기에 있어야 한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지 14일째, 내가 이것을 지킨 지 12일째, 극심한 혼란은 지나갔지만은 여전히 어머니는 달라져 있고 상태도 왔다 갔다 한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고 어머니가 나를 내쫓으려고 했다고 말하면 어머니는 깜짝 놀란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며 다시 어머니가 자기 자신으로 완전히 돌아오기를 바란다. 자기가 정녕 무엇일까? 내게서 떠났다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일까? 자기 역시 보이는 그대로는 아닌 것 같다. 자기 역시 보이는 그대로는 아닌 것 같다. 자기 예측은 8장에서 그렇네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자기 예측. 자기, 즉 당신 자신은 지각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기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지각 통제된 한각의 일종이다. 과학자나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개인적인 정체성에서부터 몸을 가졌다는 경험, 단순히 몸이 된다는 자기를 살펴보는 미래의 여행을 떠나보자. 미래에 심지어 복제인간이 생성되면 원본을 즉시 증발해버리는 기능도 당연해졌다. 공간여행의 에바의 관점에서 실질적 문제는 전혀 없었다. 조작적인 확인을 받은 다음에 어떤 장소에서 사라지고 순식간에 다른 장소에서 나타났다고 느끼면 그만이다. 은연한 문제가 발생한다. 런던의 증발장치가 오작동에서 런던에 있는 에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계속 전달장치 안에 남아있다고 느낀다. 남아있다. 걱정하지 말고 원격 이동 역설이라는 이 사고 실험은 자기가 된다는 것이란 어떤 것인지 고찰할 때 갖게 되는 선입견을 드러낸다. 원격 이동 역설이 제기하는 철학적인 문제는 두 가지다. 일반적인 의식 문제는 복제 인간이 의식적인 경험을 하는지, 즉 내면의 우주는 없지만 완벽하게 똑같이 기능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지의 문제다. 이 문제는 그다지 흥미롭지 않다. 복제 인간이 분자 하나하나까지 똑같이 정교하게 복제가 되면 원본과 완전히 똑같은 의식을 가진다는 사실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 복제 인간이 완전히 똑같지 않다면 종류만다른 철학적인 좀비 논쟁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둘 다 진짜 에바라는 것이 정답이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세상의 경험과 다르다고 여긴다. 당신이 된다는 경험이 지각의 집합이라기보다는 사물의 진정한 속성을 드러낸다는 직관을 버리기 어렵다. 진짜 자기라는 존재가 있다고 가정하면 자기란 두세 또는 여럿이 아니라 딱 하나라는 직관적인 결론으로 이어진다. 자아는 어떻게든 분리될 수가 없고 불변하며 초월적이고 고유하다는 생각은 비물질적인 영혼이 있다는 데카르트적인 이상을 발행하고, 이런 생각은 특히 서구 사회에서 여전히 깊은 심리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데카르트식인 사고가. 이런 생각은 철학자나 종교 지도자, 최근에는 한각제 연구자나 의료인, 신경과학자의 끊임없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리월적인 칸트는 순수 이성기판에서 자기라는 개념을 단순 실체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고, 휴업은 자기를 지각의 묶음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독일 철학자 토마스 매칭거가 아무것도 아닌 멋진 책에서 단일한 자아를 완전히 해치했다.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영원한 자기 같은 것은 없다며 명상을 통해서 완전한 무아의 의식 상태에 도달하려고 애썼다. 남미에서 시작해서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아야와스카 의식에서는 신비한 의뢰와 디메틸드 립타민이라는 약물로 사람들을 흥분시켜서 자아감을 벗겨낸다. 신경학에서는 올리브 섹스 등이 뇌 질환이나 뇌 손상을 겪은 환자의 자기 분리 영상을 연대기로 기록했으며 3장에서 살펴본 분할 뇌 환자의 사례는 하나의 자기가 둘로 분리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장 이상한 사례는 신체적으로 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뇌 구조 일부도 공유하는 머리 붙은 두 개의 유합 샴 쌍둥이 시대다. 한쪽이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것을 다른 쪽에서 느낄 수 있다면 개인적인 자기란 무슨 의미일까? 당신이 된다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하지가 않다. 간단하지가 않다. 원격 이동 시설로 돌아가 보자. 에바 이런 기술자의 살인의도를 간선히 비해서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에바2는 다행히도 지구에서 펼쳐지는 극적인 사건은 전혀 모른다. 비록
복제의 시점에서는 에바 1과 에바 2 직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똑같았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다. 일란성 쌍둥이가 각자 인생 여정을 떠나는 것처럼 두 에바가 겪는 과정은 불가피하게 점점 더 달라진다. 에바 1이 에바 2로 있어서 시고 그것을 채기도 전에 에바 1과 2는 서로 다른 것을 경험하고 다른 기억을 갖고 다른 사람이 된다. 방식은 다르지만 개인의 복잡성 정체는 우리에게도 발생한다. 우리 어머니의 정체성은 선망을 겪으며 극적으로 바뀌었고 어머니 당신은 이제 회복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내게는 마치 두 에바처럼 예전과 다르기도 하고 전과 다름없기도 하다. 에바 1과 2는 관계는 나와 10년 전이나 또는 10년 후의 나와의 관계도 비슷하다. 우선 신체와 신체에 관련된 체화된 자라는 경험이 있다. 여기는 우연히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된 사무가 동일시하는 느낌도 포함이 된다. 자신의 몸에 대해서 느끼는 소유감은 다른 사물에 적용되지가 않는다. 신체가 된다, 살아있다, 신체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주관적인 그런 원근급적인 자기, 에른스트 마우 자화상은 어떠냐 이렇게 누워서 또 표현을 가지고 자기를 그리네. 자, 오스트리아 에른스트 마우 자화상 왼쪽 눈으로 본 모습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무언가 하려는 의지, 의도 일으키는 원인이 경험은 마찬가지로 자아중심이다. 이것이 의지적인 자기다. 우리가 흔히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아의 이런 측면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 대기라는 측면을 담고 자유의지라는 개념은 절대 과하게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 모든 자기대기 방법은 개인의 이런 역사, 미래에 연관된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개념에 선행한다. 이런 개인적인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을 서사적인 자기라 한다. 서사적인 자기라. 사회적인 자기는 나를 지각하는 타인을 내가 어떻게 지각할 것인지 관련이 있다. 정상적인 환경에서 이런 자아의 다양한 요소는 하나로 결합해서 당신이 된다라는 중요한 통일된 경험을 다룬다. 하지만 그것은 실수다. 빨강을 경험한다고 바깥 세상에 빨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듯이 통일된 자아를 경험한다고 진짜 자기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당신이 된다라는 것. 세상에 있는 특정한 사물 중에 하나를 당신의 몸과 동일시하는 것을 경험해 보자. 고무선 착각 실험으로 고무선 착각 실험. 고무선과 진짜 선을 동시에 붓으로 쓸면 왼쪽에 신체 소유 경험에 옮겨가서 고무선이 몸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한다. 고무선이 어떤 이들에게 가짜선이 완벽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신체의 일부가 된 것 같이 고무선 착각은 신체의 소유라는 경험이 독특한 제어된 환각의 일종이라고 생각과 일치한다. 신체 부위만 다르게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전신 착각 만들기. 고무선 착각 실험에서 유체이달 경험이 일어날 때 1인칭 관점이 물리적인 신체를 벗어난다는 거. 1인칭 관점은 펜펠드 환자 중에서 진저 유체 이탈 경험 같은 이런 초자연적이고 이상해 보이지만 우리는 이런 보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진지하게 재미있는 내가 타인되기 기계를 시험해볼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꽤 부유해 보이는 70대 여성과 내 관점을 교환했다. 그 경험은 의외로 설득력이 있었다.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나의 손의 힘을 풀다가 내가 반짝이는 운동화를 신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난다. 거울 보기와 마지막 포옹 경험이 특히 강렬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갔다고 느끼는 경험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본다는 경험 때문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나중에 저녁 식사 때가 되었어야 상대방에게도 멋없는 신발을 신은 혼혈 영국 신경과학자의 1인칭 관점으로 갑자기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처럼 친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자아 측면인 신체 소유권과 1인칭 관점이 가짜성과 붓,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같은 새로운 기술로 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이 몹시 흥미롭다. 하지만 이런 조작에도 한계가 있다. 신체 소유권에 대한 실험적인 조작은 사정에서 살펴봤던 에델스 체스판 같은 고전적인 시각적인 척시와는 상당히 다르다. 이런 신체 소유권의 척각의 주관점은 약점은 고무선 척각에서 체면 비암시성의 역할을 조사한 나의 최근 연구에서 드러났다. 심리학자 피터 러시와 체면, 이런 발견은 신체 소유권이 제어된 환각이라고 보는 관점과 잘 들어맞는다. 체면 암시는 참가자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은 실제로 가진 강력한 하향식 예측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고무선 척각이 대체로 암시 효과 때문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환각체화에 대한 실험을 연구에 큰 문제를 제기한다. 개인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서서적인 자기와 사회적인 자기의 실현으로 넘어가 보자. 원격 이동 역설에서 살펴봤듯이 순간, 하루, 한 달, 나아가서 인생 전체에 걸쳐서 총체적인 실체를 연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수준에서다. 자기인식. 5절 묘링 일기. 정체성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 웨어링 부부가 보여준 사랑의 힘은 우리를 사회적인 자기로 이끈다. 심리학과 사회학,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신경과학. 내가 된다. 사회적이고 시각적인, 사회적인, 또 이렇게 당신은 어제와 같은 사람인가? 더 좋은 질문으로 바꿔보자. 자기 주관적인 안정성, 자기 관련 경험은 바깥 세계에 대한 지각적인 경험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변화하는 자기를 보지 못하는 주관적인 맹목은 자기가 직관의 집합이 아니라 불변하는 실체라는 잘못된 직관을 조장한다. 하지만 진화가 자아 경험을 그렇게 설계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다. 나는 서서히 변하는 몸과 내를 보지 못하는 변화명을 넘어 자기의 주관적인 안정성이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과장되고 극단적인 형태의 자기 변화 명목을 가지고 산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1인칭으로 자기를 지각하는 이유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알기 위해서 자기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어하기 위해 자기를 지각한다.